정치권 뉴스와 화제, 여론조사 빅데이터로 분석해 봅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네. 6월 1일 이후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향 추세.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단기적으로는 추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KSOI 모두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반 5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를 지난 대선에서의 후보별 득표율로 그대로 동치시킬 수는 없지만 가늠은 해볼 수 있겠죠. 예.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얻은 게 48.7%인가 그랬을 겁니다. 49에 조금 입하겠는데 지금 긍정은 모두 다 44, 45 정도로 빠져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렇게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KSOI 거 개요는 이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내부가 너무 찌그락짜그락 갈등이 크다. 네. 24.5%. 고물가 등 경제가 심각한데 경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21.4%.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문답을 하는데 장관들과 너무 다른 의견이 많아서 혼선이 생겨서 정책이 좀 불안하다. 네. 15.6%.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 및 보복 수사 논란 때문에 조금 마땅치 않다. 네. 15.4%. 거의 차이가 없죠. 다음 13.8%. 5위로 꼽혔는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부부 모두가 이것을 뒤집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고깝지 않게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네. 개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KSOI 거에는 TBS 의뢰 성인 남녀 1,002명 대상 7월 1일, 2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ARS 방식 10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6.1%입니다. 질문지 같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2,514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얼미터 것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서 긍정이 44.4, 2주째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는데요. 네. 부정은 50.2였습니다. 저희와 매우 2주째 흡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 순방은 효과를 보지 못했나요? 허니문은 끝났나요? 네, 나토에서 물었습니다. 성과 없다. 47.4. 그렇게 많이 났어요. 성공적인 것 같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39.1. 첫 번째 순방이면 이렇게 좀 후하게 봐줬을 텐데 그렇지 않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자, 빅데이터로 좀 분석해 볼까요? 빅데이터 상에서는 지금 부정이 73%니까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상회담 하면 사실 긍정 비율이 좀 올라가는데 네. 지금 큰 어떤 결과라든지 성과가 있다라고 안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뭘 얻고 뭘 줬는지도 거의 큰 관심이 없는 없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부정 비율은 조금씩 1%, 2% 내외로 높아지고 있는 매주 그런 네. 상황이네요. 저 대통령실에서 나토 정상회담 참석하고 비컷 사진 이렇게 공개했는데 또 이게 또 논란이 됩니다. 저 홈페이지 컴퓨터를 바라보는데 백지 화면 그리고 백지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보안 때문에 그랬다. 보안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심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요. 기사는 한 300개 가량 났는데 네. 여기 물론 댓글은 많이 달렸을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글을 퍼나른다든지 네. 아니면 새로운 글을 이제 만들어낸 거는 한 1000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 비율은 그렇게 되면은 78%까지 올라가니까 일단 부정적인 반응은 전체적으로 5에서 6%를 끌어올렸는데 지금 약간 좀 정치 비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만큼.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순간적인 부정은 높일 수 있는데 이 자체만 놓고 크게. 이게 길게 간다든지 네. 아니면 크게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네. 좀 분석이 됩니다.
네, 그냥 뭐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공개할 수도 있죠. 그 B컷 사진도 좀 논란이었는데 캐나다 총리와의 환담 장면도 조금 말이 많았어요. 네. 캐나다 총리 트리도 총리였던가요? 네. 계속 이렇게 상대 시선을 보면서 자신 있게 외우지 않거나 보지 않고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단 캐나다 총리를 잘 안 봤어요. 그다음에 자기 할 말이 되면 이렇게 탁 메모. 그래서 쫙 그것만 읽어가지고 네. 캐나다 총리가 약간 좀 멋쩍어하고 우리도 네. 난처했죠 보기가. 그래도 국가 정상이 이렇게 다 준비된 얘기 또 꼭 해야 되는 얘기 이렇게 적어서 선곡하고 아마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하시려고 그랬을 거라고 짐작하고자 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부정이 좀 낮아지는 낮아져요. 예, 그런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이 올라가고 예. 김건희 여사는 부정이 낮아지는. 아 그래요? 뭐 화제가 되고 패션 때문에. 패션이나 이런 것 네. 때문에.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극찬을 했는데 아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사진이 나올수록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수록 또 다른 또 반응이 보이기도 했군요. 네. 국회는 이제 드디어 원구성 합의하겠다고 이제 합의하려고 협의에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 국회의장은 뽑았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좀 따가운 거 사실인데 국회를 바라보는 눈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키워드를 지금 바로 분석을 해볼 테니까 혹시 하실 말씀 35일쯤 됐죠. 지금 네, 원구성 36일 못 하고 있는데 네, 네. 못 하고 있는 36일째인데 저는 주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일별해 봤어요. 네. 일단 뭐 당연히 짐작할 만한 게 국회 무용론 또 한번 나왔고 네. 국민의힘 너희들 지금 집권 여당이 됐는데 3월 9일 날 투표에서는 이겼고 집권을 했는데 그 뒤로 정국을 주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항상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서 국민들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게 정치냐? 네. 그런 견해가 하나 있었고 민주당아 숫자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약속을 좀 지켜라. 네. 이걸 댓글을 뭐 이쪽 저쪽을 따져보면 정확히 따져보면 한 4대 3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댓글의 숫자를 따지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양 당이 욕을 함께 먹고 있는데 네. 집권 여당이 책임을 더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통탄의 소리는 조금 더 많게 저는 보였습니다. 그렇죠. 정부 여당이 아닙니까? 정부 여당이고 여당이 이끌어가는 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손해는 여당이에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언급량은 이 일주일 동안 3만여 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는 역시나 뭐 아직도 그 징계 관련한 이야기가 가장 다수예요. 그래서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뭐 이런 쪽하고의 의견이 좀 가장 많고요. 아직도 성상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니까 이 징계가 아직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좀 이준석 대표한테 우호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죠. 72%가 부정입니다. 그래서 좀 싫다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젊은 층 지지층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거기도요? 네. 아니 20, 30대 층에서 부정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그것은 동세대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봐주지 않을까?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문제 있다면 그리고 무엇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지 않냐 이런 심리가 넓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정부라든지 당 내에서의 뭐 선긋기 관련한 기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진짠가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혹시 증거 인멸 뭐 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이도 내로남불이고 이런 범죄라든지 의혹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지금의 뉘앙스로 봐서는 사실이 아닐까 좀 이런 식으로 좀 보는 분들이 꽤 너무 싸운다. 네. 만나는 사람마다 싸운다. 네. 그 얘기도 솔찬하게 나옵니다. 윤심을 비롯해서 민심도 좀 멀어져 갑니다. 보수 지지층, 젊은 지지층에서도 지금 이준석 이탈 현상이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이준석에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2030 남성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에도 적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이준석 대표는 좀 외로운 형상이네요.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뭐
여기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더군다나 또 출마 자격 시비 뭐 이런 문제도 일었고 네. 말을 어느 정도까지 건강하게 할 때는 건강한 비판이다. 저 정도는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 하는데 어느 순간을 딱 넘어버리면서 책임을 못 질 때는 왜 저러지? 그다음에 내부 총질, 그다음에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 없이 저렇게 말만 질러대는 게 새 정치인가 청년 몫인가 이런 반론이 즉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선 끝나고 나서 55% 정도는 긍정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 발언들이 사실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책임론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많이 그렇죠. 컸어요. 근데 이제 부정이 지금 67%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지지하다가 중앙에 있기는 한데 지금 너무 나가는 것 같다.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망치고 있다. 네, 뭐 이런 키워드들 나오고 있고요. 뭐 비난해서 뭐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새롭다. 새롭다. 믿는다. 믿는다. 지지한다. 그 포션이 문제겠죠. 네. 그 처음부터 그런 지지는 일정 부분 있기는 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젊은 여성층도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랬냐면 사실은 그 당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대표에 나갈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달라? 사실 이거는 공정을 가장 큰 잣대로 생각하는 젊은 층에게서도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특혜로 보인다. 이런 의회를 계속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 안 될 게 없다라고. 자격이 현재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일단 그건 지키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외적 무엇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든가 그래서 네. 회의 기구를 통해서 뭐 한다면 모르지만 네. 그것도 안 따져보고 나왔다면 그건 역시 불성실한 거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는 이 부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어떤 젊은 정치인 뭔가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 내는 부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력이나 경험을 좀 쌓기를 좀 바라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분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기사가 이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해주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메이크 디자인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지 탈구원위의 이미지 메이킹을 상당히 빠르게 잘한다. 아,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잘 긁어준다. 몇 개만 생각나는데 예를 들면 장관 출장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 고집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번에 비즈니스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워싱턴 여기 서울에서 인천에서 워싱턴 가는 비행기에 퍼스트가 없고요. 비즈니스만 있답니다. 아니 이제 외국 항공사를 수배하거나 국적기를 하거나 하면 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올 때는 퍼스트가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갈 때는 퍼스트가 없어서 비즈니스 탔고 하지 말라. 귀국 편을 했는데 퍼스트는 된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비즈니스 해라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님자 빼라. 네. 장관님, 차관님 뭐 보고서 문안에 다 님자 빼라. 그다음에 장관 동정 어느 홈페이지나 가보면 그거 있잖아요. 사장 예. 동정, 장관 동정. 그것도 빼라. 창피하다. 그거 장관 동정 사진 빼라.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건데 공무원사에서는 늘 어제까지 해왔으니까 오늘도 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가치 투명적 중립적 입장에서 보면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긴 해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고도로 계산된 어떤 이미지 업 효과를 위해서 누군가가 코치를 하는 건가 혹시라도 그렇다면 장관치고는 매우 정치적이고 화려한 공직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빅데이터 상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차기 대통령 이제 후보와 관련해서 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녀의 논문 대필 논란, 뭐 표절이고 뭐 이 스펙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사실 가장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어서 글쎄요. 빅데이터 상에서는 부정이 72%니까 네. 그렇게 뭐 이미지가 좋다라고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중간에 표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있고요. 이것도 네. 범죄이고 불공정하고 분노한다. 부끄럽다. 반면에 응원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대통령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뭐 여론조사 보니까 리서치뷰인가 어디 보니까 차기 지지도에서 뭐 오세훈 한동훈이 동률 1위로 나왔더라고요. 15%. 예. 보수 진영층이 꼽은 차기 리더. 근데 전체로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1%포인트 오세훈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종합 1위로는 한동훈, 박빙의 차이로 오세훈인데 지금 5년 가까이 남겨두고 이런 조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기 투표도 아니고 그냥 뭐 바람 잡는달까? 글쎄요. 안 하는 것보다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기 투표로 볼 수 있지.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롱텀으로 한번 볼 수야 있겠죠.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일부러 정치적인 모습은 일부러 자제하고 네. 일하는 오세훈의 이미지를 계속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빅데이터 상에서는 긍정이 좀 높아요. 48%고 부정이 한 42니까 진심, 잘한다, 희망이다. 그리고 역대급이다. 뭐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예. 이미지가 그 좋은 좋네요. 편, 예. 긍정 이미지의 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또 맞아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강력한 후보라고도 하는데 서울시장에서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정치인으로 차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이미지 가지고 처음 몇 번의 화제 기사를 만들 수는 있지만 네.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 끌고 가긴 힘들죠. 네. 일과 능력, 공정성 이런 걸로 자기 존재 증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긍정 반응으로만 봤을 때는 여야로 나누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네. 가장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큰 의미네요.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6월 28일에서 30일 조사한 내용으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응답률은 4.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리서치뷰 블로그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긍정 여론이 또 많군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가장 뜨거운 정치인입니까? 그렇죠. 관심은 가장 많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110만 건이니까 다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한 달 동안 78만 건이고 대통령보다 더 많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실 10만 건이 뭐 채 될까 말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선이라든지 후보, 그다음에 뭐 당 대표 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긍부정으로 보면 지지하다가 좀 가운데 크게 응집해 있는데 이게 한 30% 정도 되고요. 부정이 한 65인데 그 외에 뭐 예전에 있었던 의혹들 아직까지 계속 상대 진영이나 부정이 65%나 됩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 늘 부정 비율이 70%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대선 때 비교했을 때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 최근 거 보죠. 오늘 발표된 저희 KSOY 아까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민주당 당대표로 어느 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1. 이재명 35.7 2. 박용진 16.8 차이가 좀 나죠? 네. 김민석 6.0 전재수 3.4 강병원 3.4 존칭 생략 적합 후보 없다가 무려 18.7%나 됩니다. 아마 이건 친문계가 후보를 적어도 지금까지 하나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허망함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이재명이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많은 계층은 40대와 50대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화이트 칼라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건 지금 전체 조사 응답자 전 국민의 의견이 이렇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한정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해야 한다 72.7 압도적입니다. 박용진 8.0 김민석 3.7 이하 후보들은 큰 의미 없는 작은 숫자입니다. 특히 광주, 전라, 호남 지역에서의 응답층만을 따로 또 한 번 떼놓고 봤습니다. 이재명 34.7 많이 줄지요. 네. 김민석 18.1 박용진 15.5 사뭇 다른 포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8월 28일 날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까 앞으로도 한 달 반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어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고 그러면 힘이 기울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두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근데 언급량으로 보면은 사실은 긍부정도 중요하지만 관심도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것도 표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요. 아직까지는 뭐 그 특별한 그런 경쟁자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장현 시위에 대한 여론도 조금 잡힙니까? 좀 국민들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빨리 정치권에서 그리고 정부가 이분들
시위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줘야 된다. 대책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약간 찬반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부정이 72이긴 한데 네. 가운데 악의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보여요. 네. 이분들의 어떤 시위를 사실은 좀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지하다라든지 감동받다 물론 있고요.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비도 오는데 불편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부정 비율 안에서 또 세세하게 나눠 봐야 되는데 그럼 좀 시간이 걸려서 이거를 사실 찬반으로 나누긴 좀 어렵지만 관심도는 일주일에 한 3만 건 정도니까 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장년 분은 그 지하철을 꼭 막고 일해야 하는가 가지고 한번 이준석 대표와 전장년 대표 변수 뭐 공개 토론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공공 성격의 시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토론이 일회성, 일과성으로 보여진다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어떠한 중간 소결마저도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그 이후에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놓치니까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게 없이 다시 또 저 모양이야 하고 이제는 바로 비난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토론의 아쉬움을 토론 이후에 또한 번 그 정치권에서 네, 국민들의 반응은 사실은 이걸 직접 경험해서 출근길이 불편했던 분들이 아니면 사실 네. 그렇게까지 막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강윤, 전민기 두 분한테 여론과 민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은 2년이었습니다. 국회의장 후반기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